예. 어, KBC 뉴스예요. KBC 뉴스. 2025년도 8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중열병식 26개국 참석, 서방 정상 불참. 서방의 정상들이 전부 불참했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지금 이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명단이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를 드러낼 전망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지만 서방 선진국에서는 정상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급 인사들조차도 목숨을 잘 비추지 않은 예정입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폭탄 등으로 전 세계가 혼돈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열병식에 참석할 정상들이 사실상 반서방 연대를 선언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뭐 트럼프하고 우리 관계도 삐걱거리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풀어놨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 그 학자가 트럼프가 한국 죽이기에다가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차라리 한국이 같은 동맹이 전혀 동맹을 그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맞서려면 차라리 이렇게 중국하고 손을 잡아라 이런 권유도 했었죠. 요즘은 뭐 트럼프도 보다시피 동맹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다시 그 이 냉전 체제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끈끈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달 3일 중국 테이징 태안먼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정상이 참석한 나라는 26개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국은 러시아하고 뭐 북한 정도, 북한과 러시아 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함돼요. 뭐 조그마한 힘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쪽 편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비롯해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서방 진영에서 전혀 참석을 안 하니까 우리는 또 이번에 트럼프하고 한미 이렇게 관세라든지 정상회담이 좋지 않았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서 김정은과 또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을 만날 좋은 찬스였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가 상당히 지금 좋은 관계를 흐르기 때문에 또 몸조심도 해야 되겠죠. 북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군의 일사불란한 행진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이들이 유럽과 미국 등 서방에 도전하며 단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전망입니다. 벌써 북한하고 러시아가 다시 그 동맹을 강화시키고 새로 다시 또 예전에 있는 동맹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지금 중국 세 사람들이 다시 묻히는 모습은 옛날 6.25 때 북한이 우리 남침했을 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한 패를 먹었었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 서방에 도전하는 단결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상징적 장면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사를 파견했으며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가 여기서 인도는 빠졌네요. 인도가 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가 34%의 원유를 사주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유를 판 돈으로 저렇게 총알 사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은 원유를 러시아산을 수입하니까 인도가 34%의 원유를 러시아에 수출하는 원유의 34%를 가져오고 있죠. 근데 인도는 중립을 지킨 나라로서 자기 국익에 유익하면 서슴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나라죠. 패거리 문화에서는 패거리 정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국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나라인데 트럼프가 25% 관세에다가 25%를 더 밉다고 인도가 계속 자기네 러시아산 값싼 원유를 타오겠다라고 트럼프 말을 듣지 않자 50% 관세를 매겨버렸잖아요. 인도에게. 근데 실은 중국이 인도보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져온 나라인데 트럼프가 히토류 때문에 중국을 건드릴 수 없고 인도를만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죠.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병사를 파견했으며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전기 제품이나 그런 데 끼워 넣어서 밥솥이라든지 뭐 세탁기나 이런 냉장고 같은 데 끼워 넣어서 그것을 수출하면 그것을 빼다가 뭐 전쟁 물자에다가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은 명단 대다수를 차지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가 개도국을 통칭한 국가들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국가들의 정상들이 많이 왔다는 거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주요 국가 쿠바, 콩고 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중국을 찾습니다. 이후 국가인 한국과 일본 정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본은 반일 색채가 있다면 다른 국가들의 참석 요청을 자제할 정도로 이번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 가운데는 친러 성향의 알렉산드르 부치지 세르비아 대통령,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만 참석합니다. 근데 이 전승절에 나는 만약에 우리 한미 정상이 비관적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는 중국과의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손을 가까이 잡고 여러 가지 중국도 5천년 역사의 두 나라 관계가 또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족적으로도 오랜 그 교류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패거리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같이 경계선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가로서 지금 뭐 북한이 우리 동포인데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남북이 통일된다면은 러시아라든지 이 중국이라든지 다 우방이 될 수도 있는 나라예요. 남북이 이렇게 단절되기 전에는 좋은 관계로 유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칼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싹둑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KBC 뉴스 2025년도 8월 30일자 기사 중열병식 26개국 참석 서방 정상 불참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